예, 안녕하십니까. 김학형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근로소득 공제, 비과세 소득,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근로소득이나 근로소득 공제, 비과세 소득, 이런 거는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원천징수 의무자들이 이런 거 매달 원천세에 뛸 때, 그때 이런 거를 잘 알아두셔야겠죠.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말정산 책자인데, 이거는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이거를 같이 보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법인세과, 가까운 세무서 가서 법인세과 가시면은 꼭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세무서,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가면은 또 이 PDF 파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요거를 가지고 연말정산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래도 실무를 하려면 이게 시중에 어떤 전문가들이 쓴 책을 사도 좋습니다. 그거는 더 자세하고 더 좋게 써있죠. 그래도 이게 근데 1년 하고 말 거니까 사실 또 1년 하고 보고 또 1년 하고 다시 공부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무서는 하나 정도는 사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냥 이거 안 내서 이걸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득세를 계산하는 계산 흐름을 한번 볼게요. 총급여 월급이죠. 월급 12개월이면 12개월 지정부 합한 거. 여기선 비과세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세 급여죠. 근로소득 공제 빼고,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고, 소득 공제 빼고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빼고 근로소득 금액 나온다. 여기를 한번 보죠. 이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총급여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져요. 500만원 이하 받았다. 그럼 7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57에 35 하면 소득 금액이 150만원 되겠죠.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면은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면 15%, 그래서 4500만원 초과 1억 이하면은 5%, 1억원 초과일 때 2%. 요거는 누진세죠. 누진율입니다. 그러니까 누진에서 공제율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은 적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돈을 적게 벌 수는 없죠. 돈을 많이 벌어야죠. 세금이 아까워서 돈을 적게 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급여를 늘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봤으니까 근로소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근로소득이라는 건 월급여, 보수, 세비 이런 이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죠. 월급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상여금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근로소득에서 또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경조금 같은 거, 이게 누구 결혼했다 그러면 10만원 되죠. 근데 10만원 이렇게 낸다기보다 받았죠.
내가 결혼을 해서 뭐 회사로부터 한 10만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근로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런데 뭐 한 100만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다 제외해 줄까요? 한 10만원만 제외를 해주겠죠. 나머지는 뭐 상여로 해서 근로소득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다. 요런 게 좀 그렇죠. 여러 가지들 막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예규 같은 걸 검색해서 그냥 찾아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게 공로금, 위로금, 뭐 그냥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름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여튼간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이면은 거의 다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또 근로소득 제외되는 거 있다는 거 좀 주의를 하시고, 그렇죠. 또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과세인데 과세권을 포기한 거예요, 정부가 해서. 과세 제외라는 거는 원래 과세 대상이 아닌데 제외를 시킨 거고, 비과세는 원래 과세 대상인데 정부에서 과세권을 포기한 겁니다. 사실상 뭐 그게 그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보건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자료,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이렇게 뭐 소득세법에 쫙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뭐 이런 산업재해보상법 이렇게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왜 비과세가 뭐가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있죠. 요거 2페이지를 보시면은 뭐가 비과세인지가 쫙 나옵니다. 그렇죠. 뭐 병이 받는 급여,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아까 말씀드렸죠. 요 산업재해법, 뭐 근로기준법, 뭐 이런 거 비과세 학자금도 있고 숙직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쭉 이런 거 한번 그 책자, 국세청 책자를 읽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학자금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학자금을 줬어요. 근데 학자금이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이렇게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사업체 업무와 관련된 거일 것, 그리고 사업체의 규칙이 존재해야 되죠. 규정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회사에다가 반환할 것,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 돈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근로자한테. 그래서 뭐 연말정산 교육 좀 받아라 이렇게 하고 돈을 주면은 뭐 학원 가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비과세죠.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 쓰라고 돈을 줬어요. 요런 거는 과세입니다. 그죠? 뭐 이런 차이들이 있고, 또 대표적인 게 이런 학자금 같은 거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거, 뭐 식대. 왜 식대 같은 거는 뭐 반드시 나가는 돈이잖아요. 음식물을 제공했는데 식대를 또 줬어. 그러면은 과세가 되고,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출산하거나 6세 이하 뭐 교육비, 실비 변상전 급여, 뭐 일직용, 숙직용, 여비 뭐 이런 겁니다. 제가 국세청 콜센터 있을 때 뭐 그죠? 어떤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래. 병원에서 뭐 의사들 뭐 숙직 같은 거 하잖아요. 숙직료를 한 달에 뭐 한 120만원 준대요. 엄청 많이 주죠. 역시
의사들이 최고입니다. 이거를 비과세로 해도 되냐?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 되죠.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되잖아요. 우리, 보통 200만원 받기도 하고, 300만원 받기도 하는 사람들은 세금 다 내는데, 120만원 받는 거를 전부 비과세 해주고 그러면은 형평성이 안 맞죠. 그래서 한 1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거 있고, 이건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입니다. 본인 자동차여야 되고, 부부 공동명의 자동차도 가능해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육아교육법, 법에 따른 연구비, 연구활동비 이런 거 월 20만원 이내. 그리고 해외에서 일을 하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고, 원양업은 300만원까지 비과세. 연장근로수당. 요거는 좀 월정액급여라고, 요게 210만원 이하여야 되고,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되고, 또 생산직이셔야 되고, 이러면 왜 야근하시고 이런 거, 또 비과세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여기 5페이지죠. 5페이지를 보시면은, 법에 따른 거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조금 나오죠. 비과세 학자금, 일직료, 숙직료, 자가운전 보조금, 제복 같은 거, 연구보조비,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국외근로수당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원, 300만원 이런 거. 식대도 여기 있죠? 식대. 다 있네요. 비과세 식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매달 원천징수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왜 여기에 비과세다, 과세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지급명세서에 작성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요 여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급명세서 작성해야 된다. 그런 건 여기 있죠. 비과세 학자금. 이런 거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1페이지에 가서 비과세 학자금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게 지급명세서잖아요. 그죠? 요런 건 안 해도 돼요. 식대 같은 거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여기 식대 같은 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 급여에도 포함이 안 되고, 여기 비과세 있잖아요. 비과세. 여기도 안 써도 되는 거고. 이게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회계 프로그램 이용하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회계 담당자들이 이렇게 원천징수 할 때 이런 식으로 근로소득을 잘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비과세 같은 거 주의하시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근로소득 공제, 비과세 근로소득. 오늘 이걸 얘기를 말씀드렸고, 계산 구조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율 한번 따져봤고요. 급여가 늘수록 공제율은 줄어든다. 그렇지만 더 올리려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근로소득이란 이런 거고, 웬만한 건 다 근로소득이죠. 비과세 이런 거 잘 판단을 하셔서 나중에 이렇게 원천징수 하시고, 마지막에 연말정산도 하시고, 그래서 이 지급명세서 작성하셔서 근로자한테 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자, 연말정산 책자 있죠? 여기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거는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근로소득 공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김학형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